여보, 한번 시도해볼까? 안 돼. 저리 가. 아, 그렇다고 발로 찰 것까지 없잖아. 아프단 말이야. 몰라서 그래? 시커먼 부부끼리. 아이씨, 몰라. 당신이 내 맘 알아? 사실 나도 하고 싶다고. 근데 제 나이 52. 애들도 다 컸고 사실 저도 남편이랑 잠자리를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관계만 하면 너무 아파서 마치 불로 지지듯이 아프다니까요. 젤도 써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고 그렇게 3년을 보냈으니 남편한테 미안하기만 하고 저 어쩌면 좋죠? 듣고 보니까 질 건조증과 성교통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보통 평균 여성의 갱년기 나이가 49.7세. 우리나라 나이로 51세인데 지금 52세잖아요. 그러면 갱년기가 오기 한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질이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갱년기가 오면 에스트로겐 레벨이 0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질벽이 얇아지고 애기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관계를 하면 약간 피도 묻어 나오고 아프고, 그 통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상처가 난 곳에다가 소금을 뿌리거나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아니면 빼빠를 문지르거나 그 칼로 점이거나 이렇게 통증을 얘기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질이 위축이 와요. 위축이 오면 관계할 때 특히 삽입할 때 굉장히 아프죠. 그러니까 이러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부부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는데, 통증 때문에 실은 이제 남편한테 거절하면 남편 또 서운해하고, 그럼 남편이 또 말을 뭐 서운하게 하면 또 부인이 또 화가 나고, 이러다가 점점 각방 쓰고 섹스리스 되고 남편의 외도로 이혼으로 결혼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게 악순환의 구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질건조증이 굉장히 중요한 갱년기 여성의 굉장한 위기예요. 아, 근데 선생님, 그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 질 건조가 첫 번째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질 건조가 와가지고 이제 뭐 아프다, 성교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자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상상할 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질 건조가 왔다고 한다면은 막 내가 흥분을 못 시켰다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랑 감정이 좀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섹스로 이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제 나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남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혹은 내 부인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어. 네. 뭐 이런 생각을 한대요. 예. 그런데 실은 여성들은 호르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질 건조증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질 건조증을 해결하면 성교통이 해결해지고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비비부 질 레이저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솔루션이 돼요. 아, 그러면 그 비비브 질 레이저가 어떤 치료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나라에 레이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얼굴에 하는 레이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서마지 리프트라고 하는 레이저가 있는데, 그게 부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얼굴이나 목주름에 하는 레이저인데 이게 질로 내려왔어요. 아. 그거군요. 예. 종류는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마지 레이저의 원리가 질에 들어가서 질의 프로브를 만들어서 질에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의 콜라겐층을 자극을 해요. 이제 RF 방식인데 레이디오 프리퀀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질에 적용을 하면 질의 점막 밑에 있는 콜라겐층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이 리모델링이 돼요. 아. 그러면서 질이 촉촉해지고 약간 쪼이는 느낌 들고, 관계를 했을 때 한 40대 중반쯤 아주 좋은 사람은 30대까지 돌아가는 거죠, 질 상태가.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 시술하는 것은 네. 되게 이제 CO2 레이저가 있고 RF 레이저가 있고 초음파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RF 레이저거든요. 근데 방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원리는 콜라겐층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수분도 많아지고 질의 탄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촉촉해지고, 그다음에 성관계만 하면 갱년기 여성들이 질염이나 방광염이 생겨요. 이제 관계를 하면 염증이 생기니까 노이로제 걸리거든요. 이런 것도 좋아지고 요실금도 좋아지고 성감도 좋아져요.
만능이네. 만능이네요. 효과가 엄청난데요, 원장님. 네. 예. 그럼 오늘 사례자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경관 좋아지겠죠?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이제 좋아지는 것이 사람마다 좋아지는 타이밍, 그다음 좋아지는 정도는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네, 거의 아. 대부분. 그러면 그 95%? 반드시라는 네. 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100명이 했는데 네. 우리가 비아그라를 복용시켰는데 한 7, 80명이 발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료를 FDA 승인 받아주는 것처럼 비비브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 좋아지니까. 뭐 이제 안 좋아지는 사람은 다른 거를 보충해 주면 되겠죠. 세상 참 좋아졌네. 그렇죠. 위 사례자들 정말 세상 잘 만났네요. 그죠? 그렇죠. 네. 아 그럼요. 그 수면 마취를 한다고 전 들었는데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써마지 레이저를 할 때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거의 대부분 하는데 질은 얼굴보다는 좀 둔해요. 그래서 100명 중에 한두 명 할까 말까? 그러니까 그렇게 통증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통증에 대해서 역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면 마취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마취 없이 할 수 있는 역치라는 게 느끼는 그 값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아 그럼 저희는 이게 반대로 생각했어요. 사실 예민한 부분이라 네. 더 좀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비비브가 1.0이 있고 2.0이 있거든요. 1.0은 250샷, 250번을 쏘는 거고 2.0은 350샷. 350샷을 쏘니까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10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체온이 좀 올라가거나 그럴 경우는 20분 정도 쉬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1시간 반. 그럼 1하고 2하고 차이가 뭘까요? 비비브 1은 네. 250샷, 비비브 2는 350샷. 350샷. 샷이라는 게 쏘는 걸 쏘는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그러면요, 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왜 그런 차이가 나요? 제일 처음에 비비브가 개발됐을 때 150샷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50%는 만족하고 50%는 만족 못해서 다시 샷을 올렸어요. 그래서 250샷을 쐈더니 한 90% 이상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350샷이 나왔어요. 이건 좀 웃기는 질문인데 저도 그 위 내시경 하다가 잠에서 수면 마취해서 깬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혹시 시술이 남았을 때 마취해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 마취 기운이 남아있을 경우 비몽사몽 몽롱해요. 그래서 별로 통증을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마취약을 더 주고 안 아프다고 하면 이제 수다 떨면서 계속 이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취하는 것보다는 마취 안 하고 저랑 얘기를 하면서 시술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수면 마취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픈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불안해하면 우리가 마취를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으면 마취를 안 하고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원포인트 레슨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을 하니까 차라리 네. 마취를 하지 않고 원장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시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레이저 시술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먹고 와요. 작정하고. 이 레이저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리라 작정하고 오는데 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상담해 주거든요. 상담하면서 일단 육체도 치료하고 또 정신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생각도 바꿔주고. 그래서 1시간이 그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때 굉장히 그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취하는 것보다 저랑 수다 떨면서 하는 게 좋죠. 이게 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꼭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면 마취 안 하고 대화할 때 있잖아요. 네. 어떤 걸 가장 많이 여쭤봐요? 레이저를 시술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받은 성교육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철학이 되고 습관이 돼서 그로 인해서 오래 정도 되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 바꿔주고 특히 여자들은 섹스가 더럽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리고 남자의 성욕을 잘 이해를 못하고 특히 남편이 외도를 했을 경우 죽여버리고 싶거나 이혼하고 싶거나 죽고 싶어서 와요. 그래서 그럴 때 다시 다 하나씩 해부를 하죠.
그리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 남자하고 여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하다 보면 이제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시간이 좀 되고 다시 부부가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되고. 아,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다른 산부인과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원장님처럼?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음. 저는 이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특히 최근 한 17년간은 섹스에 대한 책을 한 800권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결국은 섹스가 인문학이고 그다음에 이게 학문이고 남녀에 대한 이해고 대화고 뇌에 대한 거 뭐 생리 그다음에 해부학 이걸 다 알아야지 잘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섹스에 대한 남다른 원장님만의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또 원장님만의 다른 병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 잘난 체를 하면 네, 계속하세요.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한번 하려면 8억 5천인가 낸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거는 아니지만 저하고 1시간 동안 그 상담하고 수다 떠는 시간이 그 정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려고 그 레이저를 시술받는 게 맞아요. 네, 배보다 그렇겠는데. 네. 왜냐하면 되게 경우 이제 상담하고 가시는 분들이 돈을 저한테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도 배꼽 인사하고 가셔요. 아, 그러면 이쯤에서 그 비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에서는 한 번 시술에 $10,000예요. 미국은. 우리나라 돈은 한 1,200만 원 정도. 네, 엄청나네요. 우리나라는 거기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가격. 아하. 그렇게 아. 듣고 보니까 저렴하네. 괜찮네요. 워렌 버핏하고 비교하니까 뭐. 그러면 이 시술을 받으면 기간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요? 비비브 1.0은 1년 가고 비비브 2.0은 한 1년 반 정도 가요. 아. 그런데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혼을 할까 말까 진짜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심한 사람들은 자살도 생각하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자기가 믿었던 남편이 자기가 한 10년간 섹스리스 안 해준 건 생각 않고 남편이 외도한 것만 보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와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막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서 오는데 이 레이저 받으면서 저랑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남자의 성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10년간 남편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도 좀 인정하고 그래서 다시 잘 살아보세요 하고 가요.